사례를 말씀드리고 모의 재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재판을 해요? 그럼 나 계속 그렇게 연락하면 지내면 돼, 네 와이프랑? 왜 꼬셔? 왜 꼬셔? 남의 와이프 왜 꼬셔? 아,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실제 판례예요, 이게. 네.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회식 때문에 늦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을 이제 마중 나가러 집 앞에 딱 갔더니 집 앞에 택시에서 남편과 그 여자 동료가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거 뭐냐 했더니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는 직장 동료야. 그냥 친해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해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뭐 찜찜하면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남편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왜 톡에다가 문자에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 부장님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내일 봐요. 하트 뿅뿅뿅뿅 남기고 이런 이모티콘도 남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다 보면 뭐 친한 동료 같은 경우 뭐 하트 다 끝나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지. 하트, 다른 이모티콘 중에서 하트는 좀 그렇죠. 아니면 하트 색깔이 빨간색은 좀 하트 색깔이 빨간색은 좀 초록색이 파란색이나 빨간색은 좀 그래. 빨간색 말고. 빨간색은 좀 뭐 검은색 뭐 이런 거는 뭐 이러나. 이게 카톡 내용입니다. 네, 카톡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머머머머. 어머머머머. 요 노란색이 남편분, 그리고 이게 이제 회사 동료 여자분. 맞아요. 자, 아직 가는 중 도착했어요. 델타 줘서 고마워. 하트 빨간색. 하트. 왜? 고맙기 당연한 거지. 나야말로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 하트. 뭘 도와줬을까? 아내 생일 뭘 사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는데 덕분에 잘 골랐어. 사모님 꽃 좋아한다면서요. 내일 꽃도 꼭 사가세요. 애매해진다 갑자기. 항상 고마워. 진짜 우리 누구 없으면 나 어떡하나. 약간 이거 무슨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애매하다 이거. 자, 두 번째 바로 알았어 얻는 자여 내일 피곤하겠다. 아니, 하트를 계속 보내, 남자가. 알았어 얻는 자여 내일 피곤하겠다. 유유유. 아. 싫어 안 잔대 또. 어머머머머. 기다릴 거래. 도착하면 연락 주 안 자고 기다릴게. 아, 이거는. 이거 아니야. 아, 이거는 이혼이야, 이혼. 이거는 그냥 뭐 연인인데? 연인이잖아요. 화가 나. 자, 이 사건에서 이게 과연 외도가 돼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가 오늘의 모의 재판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압도적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가 아, 이거는 이혼이야, 이혼. 이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유부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된다 쪽 한번 예. 일단은 상대방이 의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됐었어요. 그죠. 그럼 제일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들 자체로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소원해지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충분히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도영님 같은 경우에 여성 팬들이 많이 하트 같은 건 보낼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보냅니다. 근데 만약 여자친구가 봐서 그걸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공격하는. 네. 여자친구가 봐서 그걸 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저는 공격하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으면 없어요. 이따 하고 가정하면 없어요 그냥. 아이돌의 삶이구나. 아 얘 선수 안 했다. 선수해. 선수 시켜 선수. 계속 없어요 저는. 그냥 없어요 저는. 쭉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꼭 무슨 뭐 육체적인 어떤 거를 증거를 뭐 사진을 찍거나 직접 봐야지만 이혼된다? 그럼 어떻게 다 몰래 막 별수를 다 쓸 텐데 이 정도만으로 그냥 이혼시켜줘야지 서로 스트레스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혼 돼야 됩니다 이거. 이혼 돼야 됩니다 이거. 네. 지금 윤변호 선생님 계속 지금 뭐 적고 계시거든요. 예, 준비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박근혜 사장님도 뭐 좀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툴레툴레 오셔가지고 밖에서 그냥 계속 자기 제시만 한다고. 저분은 가진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적을 것도 없어요. 볼펜도 없어요. 아니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좀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니 원래 저분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요, 꼭. 진짜 천재는 뭘 안 가져다녀요.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관계 정리가 단순히 헤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기분은 나쁘죠. 오해를 할 만한 상황도 있고. 근데 정재승 교수님 편 보셨어요? 이게 인간이 왜 처음 사랑하는데 막 열렬히 사랑하다가 평생 사랑 그 마음을 다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요. 여자를 보면 설레고 좋아하는. 그러고 나서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막 미친 듯이 사랑하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만나고 싶고 이게 도파민. 그러고 나서 모든 인간은 옥시토신의 단계로 내려가거든요. 이제 안정감, 편안함으로 가는 거예요. 똑똑하네.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변호사님도 그런 관계. 네, 옥시토신 단계. 단계잖아요. 네, 네. 근데 옥시토신 단계에서 그 새로운 여성 혹은 새로운 남성을 봤을 때 도파민 혹은 아드레날린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오은영 박사님하고 제가 서클하우스 할 때 생각하는 거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생각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도 좀 설레고 생각했을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인간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인데 저는 이거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는 기회를 줘라. 만약에 봐봐. 만약에 너가 결혼을 했어. 근데 그 결혼한 사람이 나랑 직장 동료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 와이프한테 피곤하니까 먼저 자 이러니까 싫어 나 기다릴 거야. 뭐 나한테 막 그래. 괜찮아? 그럼 형을 패야지. 형을 패야지. 왜 꼬셔? 왜 꼬셔? 남의 와이프를 왜 꼬셔? 왜 꼬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먼저 원인을 제공한 거야. 내가 안 꼬셨어. 네 꼬셨잖아. 안 꼬셨어. 너 와이프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 오빠 도착할 때까지 안 자고 기다릴 거예요. 하트. 안 돼. 이랬어. 그 내가 그래서 그래도 승기 집에 있는데 이런 문자 하지 마. 내가 막 그랬어. 그런 문자가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연락을 끊어야지 형이 차지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게 형이 끼를 부린 거지. 지금 거기 엄청 오래 지금 그러고 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그걸로 이혼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반성을 해야지 그냥. 이혼 안 돼? 그럼 나 계속 그렇게 연락하면 지내면 돼? 네 와이프랑?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음 스텝은 이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그러고서 얘기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대화로 가야죠. 저는 그리고 저기 된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생뚱맞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저걸로 인해서 뭐 외도도 아니다로 이혼이 아니라 내 핸드폰 본 거 자체가 이혼이야. 저거를 내 거를 다 뒤져봤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혼 사유라고 봅니다. 이게 은지원님이 하는 게 뭐냐면 적반하장 전법인데 꼭 잘못한 사람이 이런 걸 트집을 잡아요. 왜 내 핸드폰 받느냐? 본인 잘못한 거 얘기하고 관점을 지금 바꾸는 거야.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인데 이혼이 된다고 보는 거야 나는. 다른 쪽. 공부는 그러면 은지원님은 이쪽에 앉으셔야 돼. 형은 절로 가야 돼요. 저 문자랑 상관없어. 내용은 근데 내용 갖고는 이혼하기 힘들어. 그럼 이쪽으로 가세요. 정의가 있어. 기다려. 정의가 있어가지고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왔었어. 그래 너랑 나랑. 저쪽에 토크 깡패가 같다. 너무 센데. 갑자기 무서워진다.
먼저 원고 측 대리인 우리 윤 변호사님의 그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이 뭡니까? 혼인의 그 전제는 뭐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도 있고 정신적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워. 그 중에 더 우위에 있는 게 뭐죠? 정신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왜 신체적 내지는 육체적 그 부정행위만 문제가 되어 왔느냐? 혼인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정신적인 그 외도에 대해서 이혼 사유로 주로 고려를 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개는 디지털 증거가 많이 없었거든요. 네? 요새는 디지털 증거가 넘쳐납니다. 이게 지금 딱 걸린 거예요. 정신적인. 오,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 유명한 민법 840조 제1호입니다. 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 남편은 실험하지만 부정행위잖아요,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저 응가를 한번 보세요. 남편은 싫은 척하지만 그 하우스와이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오피스 와이프를. 실제로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피스 와이프요? 첫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남편은 외도가 아니고 직장 동료 사이라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신의 의심이 잘못됐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당신에게 고통을 줬어.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겼다. 이겼어. 이게 찐 변호사들의 그거구나. 재심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겨야 될거 아닙니까? 지고 들어가실 거예요? 일단 이번 지실 것 같아,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피고 측 우리 박준현 변호사님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혼 사유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먼저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건 맞죠. 정상적이지 않은 건 맞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 간의 혼인 관계가 끝나는 걸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있고 또 무슨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밖에 채권자 입장에서 느닷없이 이혼해가지고 분할돼 버리면 굉장히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되고 이제 관계 정리가 단순히 헤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부정행위의 어떤 기존의 어떤 선례들은 이 육체적인 어떤 거고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기준도 불명확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 톡을 보면 아내 생일 선물까지 고민한다. 저보다도 낫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낫거든요. 기본적으로 잘. 일단 생일 선물 고민할 정도면은 부부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톡이잖아요. 예. 정말 서로 간에 이 문제가 있는 관계였다면 지웠겠죠. 남아 있으니까 이건 물론 부적절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혼인 관계를 완전히 그래 증거 인멸을 했겠지 진짜 인상하면. 맞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서워. 지금 너무 지금 말씀하신 너무 순진하세요. 이 문자가 제가 행간을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행간? 행간 속에 들어있는 남편의 마음을 봐라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보여요? 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네. 아내 생일 선물 뭘 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덕분에 잘 골랐어.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내 생일 선물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 관계니까 형식적으로 해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 그렇게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이런 이모티콘이나, 예?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모티콘. 우와 저거를 저 이모티콘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또. 돈 주고 산 거. 기본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사 못해요. 특히 사기꾼 잡는 데는 이렇게 말만 믿으면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아내분이랑 옥시톡신의 관계니까. 아내분이랑 옥시톡신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안에 갑자기 나 절로 갈래요? 나 절로 갈 것 같아. 아 얘 너무 옥시토신이야.